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0월 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0월 4일 기준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3,992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30만 3,498명, 사망자는 전날 대비 96명 증가한 1만 1,151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3,401명 증가한 22만 8,453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지하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870루피아, 팔 때 14,90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7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허용 조건을 정한 새로운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아니스 주 지사는 9월 1일 무증상 확진자들의 자가격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1개월 만에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가격리 장소의 운영 규율과 확진자의 격리 절차를 정했습니다. 자택에서 격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책본부와 함께 해당 장소가 격리 장소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확진자는 격리시설로 가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 및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가 없어야 하며 무증상 또는 경증자만 허용됩니다. 이 밖에 해당 규정에는 자가격리 장소의 위치를 주택 밀집지일 경우 옆집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자동차가 집 앞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 환기가 충분히 가능한 방을 보유 등 세세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 처리는 나쁘지 않았다며 사실 꽤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교적 많은 인구수를 고려하며 확진자와 사망수는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4월부터 8주 동안 준봉쇄 조치인 대규모 사회적 제약 페이스 비비를 시행했다가 6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풀어왔습니다. 이후 감염자 수가 크게 늘었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건보다 경제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초 중순 1,000명에서 2,000명대에서 최근 4,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봉쇄 조치는 국민의 생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보건 문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이 경제 희생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경제를 희생하는 것은 수천만 명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팬데믹 극복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논쟁이나 소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내년 말까지 국민 가운데 1억 6천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품과 공산품 등의 33개 분야 수입 관세를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제조업 지원책의 일환입니다. 기업이 지불하는 수입 관세를 정부가 대납하는데 적용 대상은 즉석면, 감미료, 타이어, 전자제품 부품, 광섬유 케이블, 통신기기, 휴대전화 등 33개 분야입니다. 손소독액과 약품, 의료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필요한 분야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둘째,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셋째, 국내에서 생산은 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함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재무부 관세국에 신청한 후 통과한 신청 신고 절차를 전자화한 인도네시아 국립 싱글 윈도우 시스템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3시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3일 이내 당국에서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승인 인증서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던 한국인 30대 남성 사업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9월 30일 오후
자카르타 남부 아파트에서 한국인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친구 3명이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화장실에 있는 시신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있고 몸에 다른 외상이 없는 점을 비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 사태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동료들이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메가피가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1월에서 4월 발견된 사이버 공격은 총 8만 8천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이용이 증가하면서 공격도 늘어났습니다. 메가피의 샤시왑 부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결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사이버 공격자는 캐시리스와의 흐름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는 사기 수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자결제의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직접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며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5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카시.